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죠. 그래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고 싶은 데이터는 이제 무엇인지 혹시 정해지셨나요? 그리고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같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그래서 전처리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기 전에 이제 전 가공을 하는 전 가공을 하는 행동을 의미를 하는데요. 어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용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변수 인코딩과 정교합니다. 우리가 일단 정형 데이터에 한해 가지고 먼저 말을 해 보면 정형 데이터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그랬죠. 어떤 건 연속적인 수치이기도 하고 어떤 건 불연속적인 수치이기도 하고 어떤 건 순서가 있는 카테고리형이기도 하면서 어떤 건 순서가 없는 카테고리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자, 카테고리 중에 노미널 즉 순서가 없는 카테고리는 어떻게 생길까요? 음. 예를 들어서 애플, 치킨, 브로콜리 이거는 어 그냥 애플은 1, 치킨은 2, 브로콜리는 3 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왜? 왜 숫자로 나타내요? 그냥 문자로 나타내면 안 돼요? 하지만 컴퓨터는 숫자로 나타내 줘야 계산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애플에다가 1 이라고 하고 치킨에다가 2 라고 주고 브로콜리를 3 이라고 줄 수 있어요.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부여할 경우에는 애플과 치킨 사이의 숫자 차이는 1 이죠. 치킨과 브로콜리의 사이의 숫자의 사이 차이는 1 이에요. 애플과 브로콜리 사이의 거리는 2가 되죠. 마치 뭐랄까 어 애플과 치킨은 치킨과 브로콜리만큼 가깝지만 애플과 브로콜리 사이의 거리는 먼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음. 그래서 약간의 트릭을 씁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를 갖다 붙이는 방법을 라벨 인코딩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을 100, 치킨은 010, 브로콜리는 001로 놓는 방식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벡터로 이제 변환된 인코딩 방식으로 카테고리를 변환하게 되면 서로 거리가 똑같죠. 서로 거리가 다 루트 2씩 되잖아. 그죠? 음. 그죠? 실제로 하나만 1 이고 나머지는 0인 방식. 그래서 3 개니까 3 차원에다가 100, 010, 001로 이제 배치하는 방식이라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음.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죠. 한번 화면을 멈춰 두고 이 코드를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변수 중에도 순서가 있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단순해요. 그냥 말 그대로 숫자로 바꿔 주면 돼요. A가 0 이고 B가 1 이고 C가 2 이고 그죠? 말 그대로 숫자로 바꿔 주면 됩니다. A는 1 로 B는 2 로 C는 3 으로 D는 4 로 F는 5 로 그 의미가 통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숫자로 바꿔줄 수 있고요. 수치형 같은 경우에는 뭐 애초에 숫자니까 바꿔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변수 자체를 인코딩을 한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렇게 변화된 입력은 한 번 더 그 범위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변수는 예를 들어서 0 에서 1 사이인데 어떤 변수는 0 에서 255 사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공평하게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죠? 두 녀석의 분포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어 비교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랬을 때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트레인 데이터가 하나는 이렇게 삐쭉하게 쏟아 있는 데이터고 하나는 이렇게 좀 퍼져 있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스탠다드 스케일러
여기 제 오른쪽에 민맥스 스케일러, 맥스 ABS 스케일러, 로버스트 스케일러 같은 게 있는데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민맥스 스케일은 정말 최소 최대값을 맞춰주는 방식이에요. Y 값도 X 값도 최소 최대값을 맞춰주는 방식인데 쪼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죠? 음. 그리고 맥스 ABS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절대값이 0 각각 1, 0이 되도록 최대 절대값과 0이 각각 1, 0이 되도록 스케일링하는 방식인데 막 좋진 않아요. 보는 것처럼 엉망으로 되기도 하죠. 그리고 스탠더드 스케일러하고 로버스트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스탠더드 스케일러는 우리가 수학 시간 때 배웠던 Z 스코어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방식. 그리고 로버스트 스케일은 실제로 이거를 퀀틸 그러니까 백분위수로 나눠 가지고 이제 백분위수로 나타내 가지고 모양 그 분포가 이제 중앙값이 맞도록 중앙값과 그 25% 75% 구간이 맞추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탠더드 스케일러 방식과 로버스트 스케일러 방식을 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 그러면 선생님 이 정답은 그럼 로버스트 스케일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스탠더드 스케일러가 제일 좋은 거예요? 물어보겠지만 결론은 여러분들 데이터를 적용을 해 보고 뭐가 맞는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데이터가 왼쪽처럼 생겼다고 하면은 실제로 보통은 스탠더드 스케일러랑 로버스트 스케일러 중에 둘 중에 더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사용하는 편이 좋고요. 음.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두 변수가 이렇게 좀 안 맞게 생겼다면은 이거를 노멀라이즈 해 주고 이렇게 예쁘게 펼쳐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죠? 좀 더 안정적으로 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이 음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그렇고 로버스트 스케일러도 그렇고 데이터의 모양 자체가 삐뚤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마치 이런 경우처럼요. 러그 노멀이라든지 카이 스퀘어라든지 웨이브 룰처럼 약간 이렇게 좌로 우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어 스큐 되어 있는 데이터라면 어떻게 합니까? 가우시안이나 유니폼이나 바이모달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스큐 되어 있는 데이터라면은 우리 이거 처리하기 어렵지 않나요? 아무리 우리가 저렇게 좌우 폭 위아래 폭을 조정해 준다고 해도 저렇게 예쁘게 조정되지 않지 않나요?"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막스 코스나 무슨 예오 존슨 퀀티 트랜스폼과 같이 데이터 자체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바꿔 주는 기술들도 있어요. 음. 어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좌우 위아래로 쪼금 차이가 있어도 혹은 왼쪽 오른쪽으로 찌그러져도 그런 것들을 다 맞춰주는 전처리 기법들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아예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한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막스 칵스 방식이나 아니면은 여 존슨 방식이나 퀀틸 트랜스폼과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데이터 분포를 표준 분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맵을 노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이런 방식도 있어요. 비닝이라고 해서 어 실제 데이터를 우리는 이퀄 빈 위드 그러니까 바 차트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등간격으로 사실은 데이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등간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바 차트라고 하는 거는 구간별 개수를 보는 차트인데 구간별로 개수 차이가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간별로 개수 차이가 많을 수 있는데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어쩌면 어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 비슷한 개수의 데이터가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차라리 빈의 구간을 자체를 지금 이렇게 다르게 잡아 가지고 비슷한 개수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비닝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간격을 조절하거나 혹은 좌우축을 조절하거나 혹은 그 모양 자체를 변형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데이터는 이뻐야 돼요.
그래서 트래시 인 트래시 아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쁘게 만들고 그 중요한 건 사실 이상하게 모인 거를 예쁘게 만드는 건 사실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모았는데도 쪼금 이상하면은 앞선 방법들을 통해서 쪼금 예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상하게 모인 데이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데이터 자체가 최대한 에러가 적게끔 잘 모으는 게 중요하지만 쪼끔 이상하게 모였다면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비전형 데이터는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미지에서 재밌는 방법들이 많아요. 뭐 이미지에서 또 밝기를 정교화하기도 하고 그죠. 부분적인 조명을 좀 더 펴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건 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네요. 음. 자 그리고 결측치 탐지.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보잖아요. 꼭 이런 일이 생겨요. 무슨 뭐냐면 키를 키와 몸무게를 이렇게 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키만 적고 몸무게를 안 적어 놨어. 혹은 막 글씨체를 날려 써 가지고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빈칸이 뚫리게 되겠죠. 값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실험용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제 코드인데요. 한번 이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빈칸이 있을 때 이 사실 빈칸을 처리를 해야 돼요. 빈칸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일단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보죠. 실험용 데이터를 랜덤하게 만들었어요. 넘파이와 판다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반드시 헤드, 테일, 디스크라이브, 인포 꼭 4개 다 해 보셔야 돼요. 해 보고 여기 보면 none이 있잖아요, none. none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실험 데이터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데이터 타입도 확인해 보고 컬럼도 확인해 보고 이제 고유값도 확인해 보고 none이 끼어 있음도 확인하고 유니크 이제 유일한 값 그러니까 어떠한 값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좀 확인도 해 보고 그다음에 음 is null, sum, is null, min 얼마나 null 값이 들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missing null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이제 결측치를 시각화하는 이제 라이브러리도 한번 깔아 보고요. 요렇게 missing null 매트릭스 df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missing 된 파트가 이미지로 보이게 됩니다. 어디가 비었는지를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결측치가 존재하는 행을 이제 본 다음에 결측치가 있는 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지금 성별에 관한 축을 보면은 결측치가 되게 많죠. 그랬을 때 이 성별에 대한 축에서 모든 녀석들을 인플레이스 해 가지고 제거를 하게 되면요. 보시면은 다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결측치를 제거할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제거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애써 수집한 데이터를 결국 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건 분명히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일부러 어 중복을 만들기 위해서 중복 아 일부러 뭐 그 값을 이제 뭐 평균값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그건 뒤쪽에 imputation 에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중복되는 행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어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미싱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결측치를 시각화하고 결측치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중복값을 없애는 녀석도 지금 보여 드렸어요. 여기서 duplicate이라고 하면 진짜 내용이 그대로 똑같은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뒤쪽에서 imput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다시 채워 넣는 방법들도 볼 테니까 지금은 잠깐 넘어가도록 하죠. 이상치입니다. 선생님 방금 뭐 결측치 하지 않았어요?" 네. 결측치랑은 다른 이상치라는 걸 볼 겁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낼 건데요. 1985 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지리학과 졸업생 평균 연봉이 100,000 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무려 1억이 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와. 지리학과 졸업생들은 엄청나게 어 전도유망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나 봐요.
초봉이 1억이 넘는다네요. 왜 그랬을까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지리학과에 이분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 방금 말씀드렸죠. 평균 초봉이 1억을 넘었다고. 네, 그랬어요. 이분 한 분의 그죠? 몸값이 이분 한 분 몸값이 너무 커서 평균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 데이터로 나타냈더니 한 명이 동떨어진 데이터가 쫙 생겨 버리면서 평균이 올라갔던 거예요. 모두를 단순 평균해 버리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동떨어진 녀석을 평균에 포함해야 될까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땐 그죠? 요렇게 이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의 분포는 이렇고 얘는 아웃라이어입니다. 빼준 다음에 평균을 잡으면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 평균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2 차원으로 표현된 그래프에서도요. 보시면 지금 이 왼쪽 밑에 있는 이 녀석들을 보면 사실 오른쪽처럼 되는 게 올바른 리그레션처럼 보여요. 이 오른 우상단에 있는 점들이 뭔가 엄청나게 높게 찍힌 점들이 아웃라이어들이라고 했을 때 아웃라이어 바깥쪽에 위치한 이상한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 얘를 제거하고 이렇게 리그레션 하는 편이 훨씬 우리는 리저너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이 점들이 왜 찍혔는지. 그죠? 이게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리그레션을 바로잡는 건 쉬워요. 다만 이걸 제거할지 말지 제거해도 되는지 아닌지는 이 데이터 자체를 살펴봐야 된다는 점 반드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라고 하는데 정규 분포화로 나타냈을 때 표준 편차 범위 밖에 있는 3 시그마 범위 밖에 있는 녀석들은 아마 확률적으로 아웃라이어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박스 플롯 같은 경우에도 이제 25% 75% 이제 그리고 이제 쓰리 이제 원래는 50% 즉 중앙값 우리가 줄 세워서 등수를 매겼을 때 가장 중앙 등수인 친구인 지점이 있다면 Q1, Q3를 인터퀀틸 레이시오 그러니까 어 25% 선과 50% 75% 선이 있을 때 이 IQR 레인지 있잖아요. 이 IQR 레인지 Q1에서 Q3 구간의 1.5배만큼을 뺀 이 lowest boundary, highest boundary 바깥쪽을 보통 아웃라이어 존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좀 해도 돼요. 내가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데이터 분포를 봤더니 안에 거의 대부분 있는데 동떨어진 녀석이 있다. 그럼 그 녀석을 꼭 살펴보세요. 트래쉬일 확률이 있으니깐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윈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일정 범위 이상의 값을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트리밍 한다고 하는데 더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윈저라이징 최대값으로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센서 값을 보는데 센서 값이 -999에서 +9999 까지 가는 거야. 어. 근데 사실 이 값이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전 지식, 도메인 지식에 따르면 100을 넘어 -100 이나 100을 넘어가면 큰 의미가 없대요. 어. 그럼 윈저라이징 하는 거예요. 혹은 -100 이하나 100 이상은 이건 진짜 뭔가 이상한 거래요. 그냥 자주 그렇게 잘못 돌아간대요. 그럼 트리밍 해 버리는 거예요. 음. 그죠? 그래서 제거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IQR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각화시켜 보는 코드를 한번 짜 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실제로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anomaly, outlier 이 두 개를 되게 많이 제거하는데요. outlier는 지금 많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음. 아예 정상 범위 통계적 분포 밖에 범위 안에 존재하는 값. 그런데 anomaly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anomaly. 이거는 이제 노말 아웃라이어는 통계적으로 바깥쪽에 분포한 녀석을 의미하고요. 어노말리는 패턴상 정상을 벗어나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그죠? 이상한 녀석들. 그죠? 마찬가지로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둘 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패턴을 벗어났느냐 아니면 그냥 분포 상황이 밖에 있느냐. 그래서 요런 코드들을 멈춰 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 효과별로 그죠?
우리가 어떻게 바깥쪽에 위치하는 값들을 없앨 수 있는지 그죠?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